네, 트렌드를 읽어라. 정말 이규찬 기자와 함께 배우는 시간은 참 너무 알찬 것 같아요. 뭐 사실 우리 경제 또 사는 곳곳에서 변화들, 중요한 변화들이 있는데 바삐 살다 보면은 놓치기 쉬운 경우가 많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규찬 기자가 주로 이제 하고 있는 이 소프트웨어라든가 네네. 이 IT 쪽 이런 데 상당히 좀 이렇게 제가 좀 관심도 덜하고 잘 모르는데 정말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얘기 듣다 보면 저도 좀 전문가가 되는 것 같아요. 착각이겠지만. 알겠습니다. 오늘은 음원 종량제 얘기를 이제 들고 나오셨어요. 네네.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음원 종량제 요새는 이제 음반 시장이 다 이제 죽고 나서 이제 네. 음원 시장으로 가버렸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요것이 이 시장에서 이 산업에서 뭔가 또 중대한 변화가 좀 예고돼 있다 이런 얘기일 텐데 네. 많은 그 뭐 음원 제작사라든가 이 플랫폼 업체들 우리 이규찬 기자가 옛날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좀 많이 좀 이해관계가 엇갈릴 것 같은데 어떤 내용 건지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알아듣기 쉽게 좀 풍부하게 좀 설명 좀 네. 부탁드릴게요. 일단 뭐 종량제는 잠깐 아까도 말씀하셨죠. 쓰레기 종량제 비슷한 거예요. 예전에 쓰레기 막 버렸는데 네. 담아서 그 쓰레기 봉지에 꼭 담아서 버리라 그러니까 쓰레기 양이 줄었죠. 네. 갑자기 막 그냥 버리면 되는데 네. 무제한으로 버리면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꼭 요 봉투에 담아서 요만큼만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드니까. 앞으로 봉투를 하나하나 사라니까 네. 쓰레기가 확 줄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효과처럼 종량제라는 건 사실 무제한을 사용하던 사람들한테는 앞으로 좀 사용을 줄이게 되는 효과를 가져오죠. 그래서 사실 원래 음원에 이제 종량제 도입한 건 작년인데요. 그 이제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잘 만들어 놓은 거를 누가 판매하느냐? 통신사들이 계열사들이 파는데 가격을 좀 싸게 파니까 야 너네 너무 싸게 판 거 아니야? 한 달에 3,000원 내면 무제한으로 듣게 해줬어. 네. 그러면 3,000원에서 나는 60%를 가져가도 2,000원 가져간 거 영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네. 그럼 가격을 올리든가 너무 싸 보이죠. 아니면 너무 이렇게 싸게 팔지 말라라고 얘기해서 종량제가 도입이 됐는데 문제는 이 종량제가 이제 KT부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종량제를 도입하면서 이용이 주는 거죠. 아. 그리고 종량제를 사람들 안 이용해요. 미쳤어. 내가 왜 종량제 써? 나 그냥 무제한 쓸래. 그래서 이게 무제한 스트리밍이라고 해서 한 달 내내 듣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음원을 한 곡을 다운받는데 요즘에 500원 정도 들거든요. 500원이죠. 예. 그럼 나 이 노래 좋아. 500원 받았는데 하루 종일 허구 헛날 이 노래만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한 10곡 들으면 5,000원이 돼요. 네. 그러니까 좀 비싸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음원 스트리밍은 뭐냐면 여러분이 많이 쓰실 거예요. 멜론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그리고 스마트폰 대고나서 이제 가입을 하시면 음원 뭐 차트에 있는 거 그냥 무제한으로 듣는 거예요. 그쪽에서 이제 틀어주는 거예요. 대신 다운 받아놓지 못하고 한 달 동안 근데 어차피 내 마음대로 이용하는데 다운 받아올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2,000원이나 3,000원을 내고 이걸 이용하시는데 문제는 이걸 못 막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좋아 그럼 네가 2,000원 3,000원에 파는데 대신 우리한테 배분해 줄 몫은 종량제로 해줘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문화부가 앞으로 바꿔서 5월부터는 그전에 예전에 제가 3,000원에 팔았어요. 네. 그럼 매출의 60%를 주든가 아니면 가입자당 얼마를 주든가 이렇게 해서 선택을 했는데 가입자당 주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들은 만큼 소비자가 들은 만큼 횟수당 곱해서 줘라라고 되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이제 표로도 한번 정리가 돼 있는데요. 아, 횟수당으로 이제 가는군요. 그렇죠. 저희가 그 종량 내용을 보니까 사실 저작자, 실현자, 제작자라고 해서 좀 복잡하긴 해요. 네. 저작자는 뭐냐면 작곡하신 분들, 작곡가. 실현자는 그 실제로 노래 부르고 연주한 사람들, 야. 제작자가 바로 이 JYP 그리고 SM 이런 그 음원 업체들입니다. 그거 딱 보시면은 예전에는 300원, 180원, 1,320원에서 가입자당 얼마를 냈어요. 그래서 통 합친 게 1,800원. 1,800원. 그럼 제가 2,000원에 팔면 1,800원, 3,000원에 팔아도 1,800원, 5,000원에 팔아도 1,800원. 아. 그렇죠. 그렇군요. 그러면 가입자 한 명당이니까요. 근데 개정하면 어떻게 되냐면 가입자는 따질 거 없고 내가 뭐 총 맞은 것처럼 이런 노래 좋아서 하고 헛날 하루에 한 100번 들었다. 그럼 100 곱하기 3.6원, 3,600원. 저렇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 자, 생각해 보세요. 3.6원이에요. 네. 100번 들으면 360원이에요. 360원. 그럼 제가 하루에 1,000번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 3,600원. 제가 그 음원업체에다 낸 것보다 음원업체가 줘야 될 돈이 더 많아지는 거죠. 아, 그러네요, 진짜. 네. 그럼 그럼 사실 이거 가격을 정할 때는 기존의 평균 그 스트리밍 무제한 이용하는 사람이 얼마 듣냐 했더니 1,000번 듣는데요.
1000번. 예, 1000곡 들으니까 무제한. 예, 하루에 사실은 따져보니까 30곡 정도 들어요. 일일 30곡. 한 하루에 한 달이면 1000곡. 30번 들어요. 그래서 한 1000번 듣는데 그걸 따져서 예전에 원래는 한 7.2원인데 이걸 3.6원으로 줄였습니다라는 게 문화부 입장인데요. 이게 뭔 가격이냐면 올해 이제 정식으로 채택된 가격 6,000원을 기준인데 실제로는 음원업체 얼마 받고 있냐? 3,000원 받고 있어요. 제일 싼 데는 990원. 990원. 그러니까 1,000원에서 3,000원 사이를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YG를 작년에 따져보니까요. YG한테 이제 수익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럼 너네 얼마 받고 있니 봤더니 곡당 한 스트리밍을 한 2원 정도 받는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이 곡당 2원. 근데 2원에서 이 제작자 몫이 2.64원이 됐거든요. 네, 2.64원. 그러면 YG는 당장 30% 늘어나죠. 그러네요. 네. 그리고 실제로 지금 할인해서 요즘에 팔고 있는 추세가 1.5원 받아요. 한 번 회수당. 예. 이게 3.6원 늘어났으니까 자, 제가 이제 그걸 이제 음원 업체 로엔 엔터테인먼트나 KT 뮤직 같은 입장에서 봤을 땐 1.5원 주던 걸 3.6원 주니까 비용이 140% 인상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쪽이 좀 불리하게 된 그렇죠. 건가요? 그럼 피해 보는 입장에서는 비용이 140% 늘고 이익 보는 음원업체들 입장에서 한 30-40% 늘어나요. 30% 늘고. 네. 왜냐하면 그 사이에 뭐 작곡가한테도 줘야 되고 뭐도 줘야 되니까 실제로 제가 그러면 수혜의 폭은 음원 스트리밍 수입의 30% 증가. 그런데 실제로 YG나 뭐 SM이 이런 걸로 돈을 버느냐?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따져보면 수혜주는 별로 없는데 피해주만 있는. 피해주만 저 로엔이나 이런 네. 데로. 일례로 그 싸이가 작년에 강남스타일 이걸로 네. 엄청 돈을 벌었다라고 하는데 번 게 뭘로 벌었냐? CF 출연, 공연 이런 걸로 번 거지. 곡을 스트리밍을 많이 해서 그걸로 돈을 많이 번 건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그건 사실 8억 원 정도 벌었어요. 8억 원? 예, 그런데 100억 원, 200억 원 벌었다는 소문이 나는데 그중에 음원 스트리밍으로 번 건 8억 원밖에 안 돼요. 와. 그럼 그 8억 원 누구랑 나눠 먹느냐? 소속사랑 나눠 먹잖아요. 그렇죠. 그럼 소속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44% 매출액에 가져와요. 그럼 나 혼자 다 먹냐? 아니죠. 배분해야 되잖아요. 또 나눠줘야죠. 가수랑 나눠 먹잖아요. 그러면 가수랑 계약에 따라서 예를 들면 적게 주면 한 30% 주고 많이 주면 이거 한 60-70%를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제가 40% 가져온다고 하지만 음원 매출에 보면 그중에 한 제작자 몫은 한 20% 정도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역시 YG가 그걸 얼마 벌었냐? 8억 정도 번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하나 그 좋은 재밌는 숫자를 하나 알았는데요. 유튜브 있잖아요. 유튜브에서 가이스 싸이 강남스타일 틀잖아요. 엄청 공짜로 받잖아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얘기할 때 아 유튜브만 좋은 일 시켰다. 공짜로 사람들이 봤으니. 하지만 물론 구글은 벌었어요. 유튜브는 벌었는데 가수 싸이가 그걸로 얼마를 벌었냐? 200만 달러를 벌었답니다. 뭐 엄청 벌었다는 거예요. 네, 어마어마하게 벌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스트리밍한 거 8억인데 그걸로 번 거는 20억이 넘어요. 야. 뭐냐?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 혹시 이거 잘 모르셨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제가 강남스타일 춤을 추면서 가수 싸이 노래 틀어놓고 제가 춤을 추는 영상을 찍어서 제가 유튜브에 올리잖아요. 그럼 그걸로 광고 수익 나면 누가 벌까요? 그거는 자, 영상은 제가 돈 춤췄어요. 그리고 제가 찍어서 올렸어요. 그럼 이 돈 누가 가져갈까요? 이규천 기자는 안 가져갈 것 같고. 그쵸, 저한테 안 옵니다. 안 오고. 그거를 유튜브가 어떻게 하냐면 그 곡을 분석해서 곡 주인한테 보여줘요. 곡 주인한테? 네. 그러면 패러디 영상 수없이 많이 나왔잖아요. 네. 강남스타일 가지고 온갖 패러디 나왔는데 그 패러디한 영상의 수익은 다 싸이한테 갑니다. 싸이 가는군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어요. 야. 그러니까 요거는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막연히 야 가수 싸이 패러디에서 돈 많이 벌었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군요. 그러면 실제로 자 음원 스트리밍으로 해서 저는 스트리밍 서비스 하려면 제가 음원 업체 로엔이에요. 네. 3,000원을 받았는데 원래 1,800원 주던 거 3,600원 줘야 되는 거예요. 믿지고 장사할 수 없잖아요. 그럼 네. 가격 올려야겠죠. 별수 없이. 4,000원, 5,000원, 6,000원 올려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담배값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소비가 좀 줄죠. 주나. 예. 그런데 담배는 그래도 내가 피던 거 끊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음원은 그래? 나 안 써. 이럴 수 있는 거죠. 음원은. 예. 그리고 유튜브 틀래. 생각해 보세요. 유튜브 틀래. 음원은 자, 너 3,000원 내던 거 6,000원 내세요. 아, 그래요? 저 앞으로 유튜브로 그냥 공짜로 들을게요. 라고 하는 거죠. 유튜브로 그냥. 그래서 공짜로. 예전에처럼 대안이 없으면 모르겠으나 대안이 있어요. 그러면 매출 감소폭은 더 커요. 그러면 음원업체에서는 고민이 많은 거죠. 가격을 얼마나 올리면 사람들이 안 떨어질까. 그런데 당장 비용이 오르니까 가격 올려야 되는데 가격 올린 만큼 매출은 떨어지고 원가는 높아지고
그래서 피해가 커집니다. 상당히 좀 불리한 그런 정책이네요. 매우. 그런데 사실 이게 YG, SM한테 수혜라고는 하지만 네. 생각해 보세요. 제가 단순 계산 30% 증가인데 그거는 똑같이 스트리밍을 한다는 전제잖아요. 아 똑같이 하니까 할 전제로 그런데 하에서. 가격 올려서 스트리밍이 줄어버리면 어. 30% 단가만 올라가면 뭐 합니까? 전체 매출이 확 줄어버리는. 매출이 30% 줄어버리면 일단 호가가 되는 거죠.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수혜주는 따지기가 되게 애매하고 어렵다. 피해주는 당장 보이는 보인다. 그런 상황인 거죠. 아 음원 종량제. 그 깊은 내막이 또 있군요. 이게. 그렇죠. 오. 그리고 제가 오늘은 뭐 저희가 사실 리포트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내용인데 뭐죠 이게? 최초 공개입니다. 최초 공개. 그래서 제가 오늘 중요하게 이제 음원업체들 피해를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복병이 있어요. 어이? 이거보다라고 하긴 좀 힘들지만 네. 이거만큼이나 파괴력이 큰 겁니다. 뭐죠? 자, 제가 아까 그 음원 스트리밍 사용료 하는데 제가 슬쩍 실컷 팔았는데 그걸 누구한테 주죠? 주죠. 음원 저작권자한테. 네. 그죠? 제가 싸이 가수 음원을 팔았는데 음원은 제가 팔아요. 그러면 저는 돈을 받는데 싸이 거니까 네. 싸이 소속사한테 돈을 주잖아요. 주고. 이거는 음원 저작권이잖아요. 그럼 만약에 제가 커피숍을 냈습니다. 아 커피숍을 내놓고 음악을 틀어요. 가수 싸이 강남스타일 틀어요. 강남스타일. 자, 이거는 누구한테 돈을 어떻게 줘야 될까요? 그것도 줘야 되나요? 예. 문제는 제가 음원을 샀어요. 네. 사서 틀었어. 사서 틀었어요. 근데 틀으면 안 돼요. 어? 틀면 공연이 돼요. 아 가게에서 틀면 공연이다. 예. 예를 그 과거에 혹시 비디오 트시면 네. 비디오에 가정용이라고 돼 있는 게 있잖아요. 있죠. 뭐 이거를 뭐 예, 그러면 우리가 공연용으로 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1,000원, 2,000원에 빌리는데 이걸 가지고 만약에 제가 이만한 그 큰 TV 틀어놓고 동네 애들 한 50명 모아놓고 100원씩 받아요. 그리고 틀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는 불법이 되는 불법이 거예요. 되죠. 가정용인데 누가 이거 가지고 장사를 했어? 라고 되는 거죠. 그러면 저는 그래서 매장들이 그러면 나는 월 3,000원짜리 스트리밍을 쓰고 가게 틀면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 로엔이라든지 KT뮤직이라든가 이런 데서 어떻게 팔았냐면 매장 음악 서비스라는 서비스를 바로 팔았어요. 아 따로 있군요 그게. 그래서 원래 개인한테 2,000원 받는 거 월 2,000원이 아니라 2만 원을 받아요. 아, 거의 10배 받아요. 매장 음악. 근데 웃긴 건 이게 불법 상품이에요. 그래요? 원래 못 팔아요 이렇게. 이렇게 못 파는구나. 아 자기는 팔 수 있는 줄 알았어 처음에. 뭐냐면 나는 음원 판매할 수 있는 권리 가져왔는데 그러니까. 개인들한테는 내가 받았는데 보니까 이건 기업이고 기업이니까 매장이니까 좀 비싸게. 더 받아도 될 것 같은 거예요. 더 받았어. 음. 근데 문제는 나한테 팔 권리가 없는 거예요. 왜냐? 공연권이잖아요. 공연권은 내가 여기 계약 안 돼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싸이 쪽이랑 계약을 할 때는 음원 팔아도 되지라고 계약을 해서 그래 너 파세요 팔고 나한테 수익 얼마 주세요라고 주세요 한 이렇게 거예요. 했는데. 좋아요. 그럼 판매한 것 60% 당신 드리고 제가 40% 먹을게요라고 먹을게요. 팔았는데 문제는 공연권은 따로 계약이 안 안 따인 된 거지. 거예요. 아. 그리고 나는 돈을 받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이것 때문에 소송이 걸리는 소송 거예요. 거 하고 나서 이제 사실 작년에 스타벅스가 또 저작권 침해 이것 얘기 때문에 나오겠네요. 저작권 협회랑 소송을 했다 졌어요. 오 야 이건 공연권이니까 돈 따로 줘야 돼라고 한 거예요. 그렇군요. 그럼 제가 만약에 그 커피숍인데 KT 뮤직, 로엔 엔터테인먼트 같은 데다가 월 2만 원씩 내고 썼는데 갑자기 이 음원 저작권 협회에서 저한테 소송이 오는 거예요. 네. 너 불법 사용했으니까 돈 너 내. 저작권 침해했으니까 난 내놔. 여기다 돈 냈는데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되느냐? 불법 상품 팔게 된 거죠. 아니 이게 커피숍도 커피숍인데요. 예. 전국에 그 수만 개의 그 휴대폰 매장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난리 나잖아요 여기. 그렇죠. 그리고 쇼핑몰. 쇼핑몰. 아니 솔직히 우리 어디 가도 음악 안 틀어놓는 데 없잖아요. 고객들 들어가는 데는 다 거의 음악 틀죠. 그렇죠. 그래서 면적당 그리고 한 달 이용료에서 그렇게 내게 돼 있어요. 야. 그래서 이제 저작권 협회가 이거 가지고 무차별 소송에 들어갑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만약에 제가 그럼 나는 개인으로 잘 썼어요. 개인으로 쓰면서 음악 매장에다 틀었으면 차라리 증거가 안 남아요. 아. 근데 나는 제대로 된 상품을 쓰겠다고 계약을 KT라고 로엔에다가 매장 음악 서비스라고 돈을 내고 쓰면 그러니까. 그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불법 사용한 증거가 되는 완전히. 거죠. 그러면 이게 역시 또 음원 업체들한테는 또 다른 또. 굉장한 부담이 될 겁니다. 야. 거기는 2만 원씩 받았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오. 그럼 이게 자기는 불법 상품 하나 받은 부당 이득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지금 음원 저작권 협회가 이제 소송을 하느냐 마느냐가 선택의 여지인데 지금 음원 저작권 협회는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 이 음원 업체들이 아니라 네. 음원 업체를 이용한 고객들한테 직접 다이렉트를 하고 있어요. 오. 아직은 큰 데만 큰 데만. 이마트, 롯데마트 같은데 면적 크잖아요. 야. 어마어마한 쇼핑몰들, 백화점들 이런 데를 타겟을 하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서 요즘에 벤처업체 하나가 굉장히 돈을 잘 벌고 있습니다.
라임덕이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 하는 게 뭐냐면 저작권 그 공유돼 있거나 저작권 자유로운 거 있잖아요. 옛날에 만들어서 저작권이 만료됐거나 아니면 우린 저작권 안 받을게라고 하는 음원들만 모아가지고 매장음악 서비스 해주는 야, 거예요. 그거 뭐 예. 좋네 그거요. 그럼 아이디어가. 여기다가 너 2만 원씩 낼래 아니면 나한테 1만 원 낼래 하니까 다들 예, 어우 괜히 이거 괜히 소송 걸리고 됐어. 너한테 1만 원 낼게라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벤처 업체 기업들이 요즘에 소송에 딘 업체들이 엄청나게 오는 바람에 떼돈을 벌고 있다고 합니다. 야, 참. 아니 이게 지금 전국에 커피숍이 몇 개며 저 휴대폰 판매 그 매장이 몇 개며 그 대형 마트가 몇 곳이며 네. 와. 사실 지금 상장사 중에 한 너댓 군데가 이런 매장 음악 서비스라는 걸 소유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대부분 다 불법입니다. 한마디로. 모르셨죠? 이걸. 전혀 모르죠. 이런 걸 누가 하나요? 그러니까 음원을 파는 권리는 있는데 공용권은 없어요. 어. 그런데 이거 협상하기에 따라서 여기도 똑같잖아요. 그럼 네. 이게 저작권 새로운 비용이 나야 되는데 그동안 제가 만약에 100억 매출해서 10억 이익이 나던 회사면 갑자기 적자 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비용 때문에. 대단하군요. 오, 야, 이것도 상당히 만만치 않은 또 이 예. 음원 관련주는 앞으로 이제 파장이. 소송의 위협 이런 거 진짜 주시하셔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규천 기자가 앞서서 네, 음원 관련주들 소송 리스크에 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아주 그냥 쏙쏙 들어오네요, 아주 오늘 얘기가. 고맙습니다. 자, 트렌드는 여기까지 읽고, 자, 이규천 기자와 함께 자, 올해부터 변화가 예상되는 어떤 상장사들 재무제표 다시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